안녕하십니까. 에드원가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품질 관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계량의 계산입니다. 통계량의 계산인데 이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공식들을 토대로 이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산 방법이라든가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우리 계산기 사용 방법을 배워보셔야 되니까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계산기 모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모델이 카시오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두도록 할게요. FX에 570ES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플러스라고 붙어 있기는 한데 요건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플러스 1, 플러스 2 요렇게 이제 모델명이 붙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FX570ES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 제가 지원을 받았다던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요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요. 가격은 싼데 웬만한 성능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싼 계산기도 좋기는 한데 사실상 비싼 계산기로 갈수록 사용하는 방법이 어려워지고 그 기능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은 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능 다 갖추고 있고요.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가장 많이 확산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요 계산기를 애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용을 하는 계산기로 설명을 드려야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푸는 방법을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후에 이 영상 말미에 실제 이 계산기를 제가 손으로 누르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뒤쪽 마지막 부분에 그 촬영을 해서 같이 올려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개념 문제죠. 개념 잡기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자, 한번 보면 다음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값은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표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뭘 알아보고 싶습니까? 위 데이터를 이용해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X바라는 건 그냥 산술 평균으로 구하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술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 것 우선은 다 더하는 거죠. 21.5 더하기 23.7 더하기 24.3 더하기 27.2 더하기 29.1이에요.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요거 나누기 n인데 n이라는 게 뭐예요? 요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5개죠. 자, 요렇게 하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답이 얼마냐 하면은 25.16이라고 나와요. 25.16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셔서 계산기로 두드리셔도 돼요. 근데 요렇게 산술 평균으로 구해 놓으면 그 다음 문제들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뭐 중앙값은 별 그거 없고 우리 제곱합을 구하게 되면은 제곱합이 데이터가 5개일 땐 그나마 좀 나아요. 한 7개, 8개 넘어가 버리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계산기에 입력해서 계산기의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제곱합을 구하고 분산 또는 뭐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 산술 평균 공식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제가 누르면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계산기상 모드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온 버튼 옆에 왼쪽에 흰색으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눌러요. 모드를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는 모드를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 3번을 누릅니다. 요 3번이 뭐냐면은 state, S-T-A-T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딱 눌러보면은 또 여러 가지 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 그냥 딱 한 가지 1번 누르시면 됩니다. 1번이 뭐냐면은 1 빼기 바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요 바르까지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테이블이 뜰 겁니다. 요건 제가 밑에 그려드릴게요. 테이블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x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게 요게 xi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에 보시면 숫자로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5를 누르시고 21.5
5를 누르시고, 자, 여기서 무슨 버튼을 누르느냐? 이꼴 버튼 있죠? 이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칸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23.7 이꼴 뭐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까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5번까지 입력하고 나면은 뭐 이제 최종 6번 빈칸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5번까지 입력했어요. 29.1 하고 이렇게 이꼴 누르면은 여기에 커서가 딱 위치할 겁니다. 여기 커서가 딱 위치할 텐데, 자, 요 상태에서 뭐 하느냐 하면은 5개 입력 다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후에는 AC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될 옆에 보면은 AC 있습니다. 녹색 버튼. AC를 딱 누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데이터 5개가 입력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 다 드렸죠? 어떻게 하느냐? 자,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바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고 요런 거 21.5, 그 다음에 뭡니까? 이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5개를 다 입력하셨으면 AC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그 상태에서는 이번에는 Shift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 좌측 메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Shift, SHIFT죠. FT. 자, 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숫자 키를 누르세요. 숫자 키 1번. 숫자 키 1을 누릅니다. 자, 숫자 키 1을 왜 누르냐? 숫자 키 1번 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스테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 스테이트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보면 타입, 데이터, 숨, 바로 뭐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2번 데이터를 누르면 방금 입력했는 데이터의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못했는지 데이터 2번을 눌러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근데 지금 당장 그걸 쓸 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4번입니다. 4번 뭐예요? 바르. 자, 4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떠요. 1번에 N, 그 다음에 요렇게 말고 계산기대로 요렇게 1번에 N이라고 뜨고 2번에 X 바라고 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요번에는 시그마 X라고 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S의 X라고 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뭐냐? 요 N은 뭐겠어요? 데이터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N을 만약에 1번 누르고 이꼴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답이 5가 나올 겁니다. 5개니까. 그 다음에 2번 요거 평균이죠. X바. 그래서 2번 누르고 이꼴 누르잖아요. 그럼 25.16 나와요. 계산이 이미 다 된 거예요. 계산기 안에서 계산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3번은 잘 안 써요. 이거 시그마 X라는 건 뭐냐면은 모수로서의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건 모수로 봤을 때 표준 편차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뭐예요? 지금 하는 게 뭔데요? 통계량의 계산이에요. 문제에도 마찬가지. 통계량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량에서 쓰는 게 뭐예요? SX. 이 통계량에서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요 키를 제일 많이 씁니다. 표준 편차. 그럼 예를 들어 SX 여러분들 4번 누르고 이꼴 하면은 표준 편차 값이 나올 거고요. SX 여러분들 4번 누르고 제곱을 하면은 계산기 기능상 제곱이 있잖아요. 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제가 밑에 쓸게요. SX를 먼저 누르시고 4번을 누르시고 제곱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분산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셔도 됩니다. 왜? 계산기를 제가 직접 두드리는 모습을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모드에 들어가서 스테이트에 들어가서 1 빼기 바르에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 최종적으로 AC를 누르면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Shift 키 누르고 1번 이게 뭐예요? 스테이트죠. 스테이트로 들어가서 4번 바르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요거를 활용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은 짚고 넘어가셔야 제가 뒤에서 계산기 누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니까 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해결됐어요.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쉬워지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에 보시면 위 데이터를 이용해서 중앙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 계산할 거 없죠. 자, 2번 x tilde라고 합니다. 중앙값. 중앙값은 뭐예요? 위에 있는 값들 중에 중앙에 있는 값. 근데 중요한 것은 얘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셔야 돼요.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근데 다행히도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네요. 그럼 뭐 어쨌든 21.5 제가 나열 한번 더 해볼게요.
23.7, 24.3, 27.2, 29.1이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 중에 중앙값은 얼마입니까? 5개 중에 세 번째 있는 거. 야가 중앙이죠. 그래서 답이 얼마? 24.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에 답이 다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위 데이터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시오. 자, 3번 레인지. 레인지를 구하는 공식은 뭐 어려운 게 없었죠. 레인지는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높은 놈에서 낮은 놈 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쓰게 되면 x max 최대값 빼기 x 미니멈 최소값.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놈 29.1 빼기 21.5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7.6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제곱합인데요. 이전 시간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지만 요 제곱합을 S로 표시하기도 하고 대문자 S 또는 SS로 표시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곱합 S라는 것은 공식으로 쓰게 되면 시그마의 XI 빼기 X바 요거 뭐예요? 평균이죠. 각 데이터 빼기 평균 해가지고 제곱을 한 값을 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1.5 같으면 21.5 빼기 평균값 여기 나오죠. 25.16 25.16 하고 요거 제곱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 땡땡땡땡 해가지고 마지막 값이 29.1 빼기 25.16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더하는 거죠. 요거 5개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제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5개일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7개, 8개 넘어가면 계산기가 버티질 못해. 데이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버벅버벅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요거를 데이터로 입력을 했죠. 모드에 들어가서 스테이트에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쉬워집니다. 밑에 보시면 계산 공식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S는 시그마의 XI의 제곱에 빼기 M분의 시그마 XI의 요렇게 해가지고 제곱 한 값으로 구하면 되는데 사실 뭐 이 공식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공식도 쓸 수는 있어요. 계산기 기능이 들어가면 요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XI의 제곱을 하게 되면요. 요게 320.1.08 320.1.08이 나오고요. 그 다음 빼기 n이 얼마입니까? 5잖아요. 5개잖아. 5 분의 요거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 값이 125.8 나올 거예요. 125.8의 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최종적으로 계산기로 탁 두드려 보게 되면은 35.952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세 번째 공식 있잖아요. 자, 제곱합은 여기다 쓸게요. 땡땡땡. S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n 빼기 1 이렇게 해가지고 n 빼기 1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분산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분산이 뭔데요? 키 누릅니다. S, X라는 키 누르고요. 여기에다가 제곱하게 되면은 분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죠. S, X는 요거는 표준 편차고 그 다음에 S, X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분산이 된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 빼기 1은 뭡니까? 5개 빼기 1이니까 거기 계산 보면은 4 나오고요. 그 다음 곱하기 SX의 제곱은 요거 계산기 기능이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트로 들어가서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35.95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판서량이 많기 때문에 좀 지우고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같은 경우는 뭘 구해요? 요거는 분산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기호로 쓰게 되면은 S의 제곱으로 쓰죠. 요거 전부 통계량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통계량의 계산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베어리어 V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이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n 빼기 1 분의 S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S가 뭡니까? 제곱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소문자고 사실상 요건 대문자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 대문자 S가 제곱합이라면 만약에 제곱합을 구하려면 제곱합 S는 요 n 빼기 1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n 빼기 1이 넘어가게 되고요. 요 S의 제곱이
V 하지 마시고 S의 제곱이 여기에 곱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분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이란 것은 SX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게 계산기 키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앞전에 했던 4번의 제곱합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 때도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이대로 우리가 앞에서 제곱합을 구했잖아요. 제곱합이 35.952입니다. 35.952죠. 그리고 나누기 n 빼기 1이니까 n이 5잖아요. 5개니까. 그럼 얘가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요게 8.988이 나올 건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앞에서 데이터의 값을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의 값을 여러분들 다 입력을 했다는 가정하에 자, 노란색 Shift 누르시고 그 다음에 1번의 스테이트 누르시고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4번의 바르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 바르까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Shift 누르시고 저도 이걸 외우고 있지 않아서 Shift 그 다음에 1번 요게 스테이트라고 했고 그 다음에 4번 누릅니다. 키로 4번 누르면 요게 바르라고 했죠. 자, 바릅니다. 그렇게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뭐 쓰면 됩니까? 요 4번에 있는 S의 X키를 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S의 X라는 건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Shift 1번, 4번 누르시면 SX 표준 편차가 입력이 되죠. 눌러보세요. 4번 딱 누르면은 SX가 나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계산기 잘 보시면 요런 키 있어요. X의 네모승 또는 제곱도 있어요. X의 제곱 요런 키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고 2를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얘를 바로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바로 눌러볼게요. X의 제곱 이렇게 누르고 이꼴 버튼 누르세요. 이꼴 버튼 딱 눌러보면은 그 값이 8.988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분산 벌써 구해줬죠. 제곱만 하면 되니까. 분산 표준 편차 키 누르시고 SX 키 누르고 제곱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6번은 더 쉽죠. 6번도 뭐 굳이 공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표준 편차인데 요게 S죠. S. 여기에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래서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루트에 n 빼기 1분의 요거 제곱합 S가 되는 거예요. 제곱합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대문자 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똑같아요. 위에 거랑 똑같이 루트에 4분의 35.952 하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998 나와요. 2.998. 그래서 요 값에다 그냥 루트 씌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기 기능 알죠? Shift 1번, 4번 누르시고 이꼴 버튼 누르시면 요 값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그래서 그냥 처음에 데이터의 값을 입력하고 필요한 기능은 만약에 평균 구한다. 그럼 요렇게 들어가서 평균을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은 표준 편차 원한다. 그럼 요렇게 들어가서 표준 편차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분산 원한다. 그럼 요렇게 입력하고 분산 4번 누르고 표준 편차 누르고 제곱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기의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곱합을 구하고 싶다. 제곱합은 공식 알고 있어야 돼요. n 빼기 1에 SX의 제곱이라는 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합을 따로 끄집어내는 기능은 없는데 이렇게 계산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이 요게 뭐였냐? 7번이 변동개수네요. 그래서 7번 변동개수 요게 기호로는 CV라고 나오네요. CV고 요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CV는 X바 분의 S죠. 자, 여기서 스몰 s입니다. 스몰 s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돼요. 이 소문자 S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건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분의 요거 뭐예요? 표준 편차 하면은 변동계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것도 키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가셔가지고 X의 바 요거 키로 누르시고 분의 요거는 뭐예요? SX 요 키를 누르시면은 자연스럽게 변동계수가 구해질 겁니다. 아니면 앞에서 구했던 값들, S가 요 값이고요. 평균은 우리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25.16이니까 뭐 숫자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25.16.
분의 2.988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로 바로 이용하든가 계산값을 입력하든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0.195 0.119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요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찬가지 이거 계산기 사용 방법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는 김에 두 번째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가 적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다음 데이터를 활용해 최빈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빈수라는 거는 뭐였어요? 최대의 빈도수. 그래서 최대 빈도의 수를 찾아라. 빈도가 가장 많은 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데이터가 총 7개가 나오는데, 자, 잘 보시면 3.8, 6.6, 4.8, 4.8, 6.6, 6.6, 5.7 이렇게 해서 중복되어 나오는 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자, 4.8, 4.8 같은 경우는 2번 나오게 되죠. 그리고 6.6, 6.6, 6.6은 몇 번 나와요? 총 3번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최빈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2번 나온 거 말고 제일 많이 나온 거, 3번 나온 거 6.6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6.6. 그래서 최대의 빈도수, 그 빈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양이 가장 많은 수를 찾으면은 그게 바로 최빈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자체가 순서대로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안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섞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중앙값을 찾으면 중앙값, 요거는 제가 예시를 한 번 더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x tilde라고 했을 때 이 중앙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 중에 중앙값이 아니고 얘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제일 작은 거부터 3.8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4.8, 4.8, 자, 그 다음에 큰 게 5.7이죠. 5.7, 그 다음에 6.6은 3번 나오네요. 6.6, 6.6, 6.6.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중앙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의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총 7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중에 중앙값은 뭐겠어요? 자, 네 번째 있는 바로 5.7이 된다. 얘가 중앙값 x tilde가 된다.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문제 2번은 아주 쉬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해만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계산 방법들을 잘 숙지하시고, 자, 이제는 직접적으로 계산기 입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산기 사용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사용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1번에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평균 값을 구하시오 돼 있는데, 뭐 산술 평균으로 구하게 되면은 요거 분수키 이용해 가지고 21.5 더하기 23.7 더하기 24.3 더하기 27.2 더하기 29.1 그리고 내려가서 나누기 5 데이터의 개수 5개 이꼴 는 하게 되면은 자, 요거 분수키 분수 소수로 바꾸는 거 SD 요 키죠. 요거 눌러 보시면은 25.16 요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요렇게만 계산하면 데이터가 입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제곱합이라든가 요런 거를 쉽게 구하려면은 자, 다시 돌아가세요. 이제 여기서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데이터 입력할 건데 제일 먼저 요거 모드 있죠. 흰색으로 모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르면 흰색 키가 입력되는 거고, 요 Shift 키 누르면 노란색 셋업 요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Shift 키 누르시면 안 되죠. 그냥 요 상태로 처음 상태에서 모드를 누릅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뜨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건 뭐라 했어요? 3번에 있는 state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3번 키를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서 또 쓰는 게 1 빼기 bar라고 했죠. 그래서 숫자 1번 누릅니다. 그럼 테이블이 떠요. 자, 이렇게 떴을 때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처음에 21.5 누르시고 여기서는 이꼴 눌러주시면 자, 보시면 테이블 안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7 누르시고 이꼬르 제가 하나씩 넣을게요. 24.3 이꼬르 그 다음에 27.2 이꼬르 29.1 그리고 이꼬르 하게 되면은 자, 5개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 6번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AC 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AC 누르면은 자, 화면 위에 보면 스테이트라고 떠요.
그러면 입력이 다 된 거고요. 만약에 입력이 됐는데 확인을 하고 싶어요. 내가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 Shift 키 누르시고 숫자 1번, 요게 뭐예요? 노란색 키가 입력된다 했으니까 위에 스테이트죠. 그 숫자 1번 요 키 누르시면 자,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 2번에 보시면 데이터 있죠. 2번 키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추가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AC 눌러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값을 찾으려면 Shift 스테이트 1번 누르시고 4번 바르를 쓴다 했죠. 4번 들어가시면 자 보시면 n, x바 그리고 시그마 x, s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1번 n을 눌러보시고 이꼴 누르게 되면 데이터의 개수 5개, 5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Shift 1번 바로 다시 들어가서 자 이번에 2번 눌러보시면 이 꼴 누르면은 평균값 25.16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해볼게요. Shift 1에 4번 들어가서 뭐 쓸 일은 잘 없지만 시그마 x 해볼게요. 3번 누르고 는 하게 되면 모수로서의 이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ift 1번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요 4번에 SX가 표준 편차라고 했죠. 요거를 눌러보게 되면은 2.9972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해설에 있는 값하고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에서 자 똑같이 Shift 1번, 4번 누르시면 SX잖아요. 여기서 X의 제곱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딱 눌러보시면 는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구해진 겁니다.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Shift 1번, 4번 다시 한번 4번 표준 편차죠. 여기서 X 네모승은 내가 원하는 값 제곱하면 제곱이고 3 하면은 세제곱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 방법 그냥 여러 가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능 대략 알았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중앙값은 굳이 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렸죠. 나열해놓고 가운데 값입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범위는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래서 29.1 빼기 21.5 해가지고 이꼴 하게 되면은 7.6이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합입니다. 제곱합을 여러분들 그냥 소위 말해서 노가다라고 할게요. 노가다로 구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갈로 하시고 21.5 그 다음에 빼기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요. 평균 25.16 갈로 닫고 제곱 더하기 하는 김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23.7 빼기 평균은 그대로죠. 25.16 닫고 제곱 더하기 세 번째 24.3 빼기 25.16 갈로 닫고 제곱 더하기 네 번째 27.2 빼기 25.16 갈로 닫고 제곱 더하기 자 마지막 29.1 빼기 25.16 가로 닫고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이꼴 하면은 자 마찬가지 답 나오죠. 35.952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데이터의 개수가 한 8개, 7개 뭐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자칫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하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오답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쉽고 빠르게 계산하시려면 마지막 공식을 쓰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로 여시고 n이 오잖아요. n 5 빼기 1 그래서 데이터가 5개니까 5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암산으로 되면 그냥 4 이렇게 바로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 곱하기 자 필요한 건 뭐죠? 분산이 필요합니다. Shift 그 다음에 1번 스테이트 들어가서 4번에 바르 들어가서 요 표준 편차 4번 누르면 그냥 입력한 표준 편차고 여기에 제곱 x의 제곱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똑같죠. 제곱합의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 공식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건 뭐 말도 안 할게요. 그래서 요 n 빼기 1에 sx의 제곱, 그러니까 s의 제곱이죠. 이게 분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 빼기 1에 분산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두 번째 공식도 제가 한번 입력해 볼까요? 두 번째 공식도 실제로 있어요. 시그마 xi의 제곱 빼기 n 분의 시그마 xi의 제곱 요 공식도 있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자, Shift 스테이트 들어가서요. 요 3번 숨 있죠. 숨이 더한다라는 거예요. 시그마에 시그마. 그 숨에 들어가 보면 보세요. 시그마 x 제곱, 시그마 x 다 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공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그마 x의 제곱
빼기 하고, 자, 스테이트 모드에서는 요거 분수키 안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은 앞에 거부터 입력하시면 돼요. 자, 갈로 여시고요. Shift 1번, 그 다음에 숨 들어가셔서 시그마 X 요거 2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여기다가 제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수 나누기니까 이렇게 나누기 하셔도 되고 요 분수키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하시고 n이 5개라고 했죠. 이렇게 넣어도 되고, 나 공식 그대로 만들래. Shift 스테이트 4번에 n. 이렇게 하면 어때? 공식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하셔도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돌아가서 Shift 1 숨에 들어가서 1번 눌러서 는 해보면은 3201.08 요거 해설에 나오죠. 요 값이고요. Shift 1 숨 들어가서 2번에 자 요것만 입력하면 안 되고 여기 x제곱까지 붙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네. 요거는 해설에서는 요렇게 안 했네요. 자, 1번 들어가서 3번 숨에서 2번 그냥 요거 누르게 되면은 125.8 요렇게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식에서 뭐 제곱 붙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요 값에 제곱한다라는 게 해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기능은 뭡니까? 그냥 갈로 여시고 n 5 빼기 그냥 1 하시고요. Shift 아니지 곱하기 하고 Shift 1 4번 바르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입력한 다음 제곱하시면 요게 제일 쉽다. 계산하기 제일 쉽다. 그래서 요 공식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n 빼기 1 곱하기 sx의 제곱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s의 제곱 요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분산이니까 Shift 스테이트 1번 그 다음에 4번에 바르 들어가서 sx 요거 표준 편차죠. 요게 x의 제곱 누르면 요 녀석이 분산이 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Shift 스테이트 4번 바르 그 다음 4번 그냥 요거 이꼴을 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SX 자체가 뭐예요?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의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뭐 혹시나 시간 있고 하시면은 해설의 나머지 공식들 있잖아요. 분산 같은 경우는 35.952에다가 나누기 4한 값이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루트 입력하시고 35.952 나누기 4 뭐 요렇게 그냥 심심하시면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서.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변동개수 나옵니다. 변동개수 우리가 앞에서 공식으로 다 구했는데 SX가 표준편차, X바가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준편차가 2.998, 그 다음 나누기, 이게 분수입니다. 앞에 있는 게 분자고 뒤에 있는 게 분모예요. 25.16 이렇게 해서 구해내셔도 돼요. 0.119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로 구하려면 Shift 1번 스테이트 4번 바로 들어가서 4번 표준 편차 꺼낸 다음에 나누기 Shift 그 다음에 1번 스테이트 다시 4번 바르 평균이 2번이죠. 2번 이렇게 하셔도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기능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토대로 연습을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계산할 게 없죠. 최빈수니까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화면상 스테이트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인데 이 스테이트 상태에서는 분수키 요게 안 먹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그냥 나누기입니다. 6 나누기 3 하면 2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누기인데 분수가 나누기잖아요. 자, 요게 이제 나는 분수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그냥 리셋 한번 시키면 돼요. 그래서 리셋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 Shift 키 누르시고요. 숫자 9번위에 보시면은 클린이 있어요. 요거 CLR 돼 있죠. 그래서 9번 딱 눌러보시면 클린 하실 거냐,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그냥 리셋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all 모든 데이터를 리셋하겠다. 그럼 yes 이꼴 버튼 누르시면 되죠. 이꼴 하게 되면은 자, 최종 확인합니다. 정말 할래요? AC 이렇게 눌러주시면 위에 스테이트가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는 분수키를 누르면 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기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요 정도 기능만 아셔도 여러분들 앞으로 뭐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필요한 그 계산 방식은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